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제주도 의회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도정 질문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원 지사가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는 바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김태석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원희룡 지사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질문 요지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목만 적어놓는 바람에 관계부서와 사전에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요지서를 따로 달라. 너무 철학이 빈곤한 거 아니에요? 네, 철학이 빈곤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거기 왜 서 있습니까?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주민들이 돼야 안 주십니까?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의원을 부의장의 중재로 질의는 이어졌지만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근데 부동산 예산을 지금 재배적이라는 수단을 써가지고 그럼 의회가 증액한 게 정당했다는 뜻인데? 우리 행정내부에서 정당한 그에 대한 의사결정 없이 임의로 집행한 사안이 있다면 이것은 도지사의 업무 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진상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측근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제주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예산 정책이 특정 분야에 편중됐다는 비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부채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부채 경감 내지 탕감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라. 대책이 없다라는 말에는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과 기존 공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소음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에어시티는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에어시티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과 물자의 출입이 잦은 공항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을 만들어 경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에어시티를 개발한 해외 사례와 함께 제주도의 구상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허브 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 공항 주변을 개발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세계적인 기업에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1,800여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연간 임대료만 2,500억 원. 스키폴 공항은 이 수익을 통해 쇼핑센터와 문화시설 등에 투자하며 세계적인 에어시티를 완성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a major change in what the Haarlemmermeer is now as a very huge and big municipality in the Amsterdam metropolitan area. 제주도는 제2공항 주변을 이 같은 에어시티로 만들어 24시간 운영과 소음 피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 보상이라든가 앞으로의 균형 발전의 어떤 이 기능을 생각했을 때는 방치를 해서 민간 업자들에게 개발을 맡기는 것보다는 공공 주도로 도시 계획을 설정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공항 주변에 숙박시설을 비롯해 면세점이나 아울렛 등 쇼핑시설을 만들고 국제회의나 전시를 할 수 있는 대규모 마이스 시설도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섭지코지와 성산 일출봉을 연계한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 등을 조성해 공항 주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이자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이용함으로써 우리 그 지역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의 경제적인 가치가 더 상승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주도는 내년 초에 에어시티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에어시티 개발에 성공한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수요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다 실패한 도시들도 적지 않은데요. 에어시티 성공을 위한 과제와 제주 지역에서 예상되는 논란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양과 관광시설 중심의 에어시티를 추진했던 인천공항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힙니다. 환승객 비율이 15%로 세계적인 허브공항들의 절반 수준에 그치다 보니 공항 주변의 시설을 이용할 수요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공항 건설과 함께 땅값도 폭등해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상업시설 중심의 에어시티를 계획했던 일본 간사이 공항도 사정은 마찬가지. 오사카 시내의 기존 공항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 예상보다 항공 수요가 줄자 투자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지와 거리가 짧은데도 제2공항 근처에 관광시설 중심의 에어시티가 필요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이렇게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진짜 에어시티를 만들어서 이걸 성공할 수 있는지 굉장히 저희들은 궁금증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민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이익으로 환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본 규모가 열악한 이렇게 도민 자본보다는 대자본 중심의 이제 국내 자본이 이렇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이로 인한 개발 이득은 이제 대자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에어시티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는 물론 환경 훼손도 불가피한 상황.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계획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사업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유권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투표일인 내년 4월 13일 기준으로 제주 지역 19살 이상 주민은 49만 600여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11%인 4만 9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구별로는 제주시 갑선거구가 18만 9,3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시 을선거구가 16만 8,100여 명, 서귀포시 선거구는 13만 3,200여 명입니다. 장애인 야간 학교를 아십니까? 비록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을 이소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밤, 나지막한 건물에 불빛이 환하게 비춥니다. 도내 유일의 장애인 야간학교. 작은 교실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책상에 앉아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자화상이나 윤동주는 자기 성찰에 굉장히 큰 포인트를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를 앓았던 김영남 씨. 연필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지만 좋아하는 시를 또박또박 써내려갑니다. 이곳에서 한글을 깨친 김 씨는 11년 만에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입 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느껴지는 게 제 자신이 자꾸 달라지는 걸 느껴요. 한때 건강한 어부였지만 뇌졸중으로 장애인이 된 이원영 씨도 학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장애를 갖기 전에도 익히지 못했던 컴퓨터와 영어를 배우며 성취감도 느끼고 영농인의 꿈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키고 보는데 우리는 장애인으로서 떳하게 사회인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로 10번째 졸업식을 갖게 된 장애인 야간학교. 배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겠다는 장애인들의 열정은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양돈장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애월읍 고성리의 한 양돈장에서 가축분뇨 6톤을 하천으로 흘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돈장은 지난 2011년에도 가축분뇨 7톤을 하천으로 흘려보냈다 적발됐는데 제주시는 자치경찰단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돌고래의 질병을 연구하기 위한 부검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소는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과 미국 야생동물 건강센터 전문가들이 오는 21일 제주대 수의대 부검실에서 돌고래 3마리의 사체를 부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검되는 사체는 올해 제주 해상에서 발견된 혹부리 고래와 큰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 등 3마리입니다. 제주 지역 최초의 다목적 헬기로 국산 헬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다목적 헬기 2차 경쟁 입찰에서 국산 헬기 수리원을 제작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만 응찰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1차와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수의 계약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창윤 전 JDC 경영기획본부장은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에 제주시 갑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창윤 전 본부장은 야당 국회의원이 12년 동안 제주 정치를 독식하면서 중앙 정치권이 제주를 홀대하고 있다며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